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문 사이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한문 학교 탐방편 우남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문 사이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의아해할 수 있을 건데요. 한문 사이로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한문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선생님만의 브랜드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우리 일상생활 사이사이에 있는데 그 길로 들어가 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한문 사이로. 그래서 오늘은 학교 탐방편 우남중 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를 탐방하다가 오늘은 우남중을 산책하다가 만약에 한자와 한문을 보게 된다면 어떡할 건가요? 그냥 안 읽고 넘어간다, 못 본 채 한다, 뭔가 찾아본다. 하지만 그게 되게 어렵지 않다는 거. 한문을 일상생활에서 마주봐도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봤듯이 길을 가다가 왼쪽에 있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곳은 한자로 청운관입니다. 청운관. 푸를 청에 구름운의 집관. 푸른 구름 집. 그래서 의미를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 푸른 구름 같은 집. 푸른 구름 같은 집이 뭐냐면 단순하게 건물색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무늬가 구름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게 구름처럼 높은 위치에 있어서 청운관인지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더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인 구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구름의 의미. 구름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름은 십장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비 온 뒤 땅이 굳잖아요. 근데 비를 내리는 거는 구름이니까 그래서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구름은 어떤 특정하게 고정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구름의 의미가 아닌 푸른 구름인 청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색깔로 구름을 더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먼저 청운은 푸른색이니까 뭔가 푸르르니까 4월, 5월의 그런 녹음기 때 번성한 나무들이나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렇죠. 희망.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죠. 청춘할 때 청자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희망들이 출세하고 입신하는 그런 의미를 청운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알아두면 배군은, 아래는 배군인데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탈속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속적인 거는 돈, 부, 명예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를 세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 거, 좋은 차 타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고 자연에서 유유자적하게 그런 걸 초탈해서 사는 걸 세속을 벗어났다 해서 탈속이라고 하는데, 배구는, 흰 구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흑운. 흑운은 검정 구름으로, 검은 구름은, 검은색 구름은 뭔가 검은색이면 약간 흉변, 안 좋은 일을 의미하고요. 부정부패 세력들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붉은 구름은, 저구는 재난을, 황금 구름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청운이겠죠. 청운. 청운은 푸른 구름으로 희망, 출세, 입신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구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까요. 이거를 종합을 하면 한문적인 의미로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하고, 입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성장시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거를 입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세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돼서 능력을 갖춰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내 이름을 떨치는 걸 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받고 그런 거. 그래서 청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잠재력을 성장시켜서 희망을 키우게 하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학교 위치에 있는 청운관을 보면 학교라는 공간과 현재 이곳이 체육관과 급식실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운이라는 구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학생들, 청춘들이 모여서 자신의 잠재력도 키우고 서로 경쟁도 하고 성장하면서 자신이 뭘 할지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그런 소통하는 공간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운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다음 학교 본관을 들어가다가 왼쪽에 게시글에 있는 거를 보면 뭐가 보였죠? 그렇죠. 4가지 사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한자로 쓰여 있었죠. 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있는 한자는 학교 교 글자입니다. 학교를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 한자는 십조 나무 목자, 그 다음 한자는 꽃 화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한자는 빛깔 색깔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각각 게시글에 있던 걸 보면 왼쪽 위에 있는 한자는 교목으로, 교목은 학교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럼 교화는, 그렇죠, 학교를 상징하는 꽃이고요. 교색은 학교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본관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학교의 우남 중에 어떤 나무, 어떤 꽃, 어떤 색깔을 상징하는지가
판에 붙여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는 무엇이라 할까요? 그렇죠. 학교를 상징하는 교자와 노래를 뜻하는 노래 가자를 합쳐서 교가라고 하겠죠. 네, 마지막 건물 잘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씻을 세자, 세수할 때 세자죠. 씻다. 그 다음에 마음 신자, 마음을 나타내죠. 마음. 그 다음에 집 관자, 이 집이란 관자라는 의미는 그냥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한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사는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건물. 그래서 세심관은 문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첫 번째 의미 보면 마음을 씻는 집이다가 되겠죠.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깨끗한 마음은 씻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의 깨끗한 본연한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공간을 세심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마음, 그런 걸 다잡고 다시 수양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친 그런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잘 수양을 해서 힐링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 학교의 공간적인 위치랑 고려를 해보면 학교라는 공간에 있고 학생들이 이곳에 도서관과 음악실, 가사실을 이용을 한다는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해서 살펴본다면 이건 특별실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더러워진이라고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깨끗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마음을 깨끗하게 잘 수양을 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그게 세심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확인해 본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쭉 들어오다 왼쪽에 보이는 혼자 딱 떨어진 건물 청운관이라 있죠. 청운관, 푸른 구름 같은 관. 여기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면 성장하고 희망을 키우는 그런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청운관. 두 번째 본 거는 본관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게시글에 있는 세 가지였죠. 그렇죠. 교목, 교화, 교색이었습니다. 학교를 상징하는 나무는 소나무, 학교를 상징하는 꽃은 요거였고 국화인가요? 그리고 학교를 상징하는 색깔은 녹색이었네요. 교목, 교화, 교색. 그리고 마지막에 왼쪽 제일 끝에 있던 건물 바로 세심관입니다. 세심관, 마음을 씻는 공간이다. 이때 마음은 어떤 거에 의해서 깨끗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이곳에 오면은 온전하게 해서 힐링을 해서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세심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교를 단순하게 2분도 안 되게 쑥 돌아보았는데 한문을 청운관 하나, 교목교와 교색 하나, 세심관 이렇게 크게 알아보았네요. 한문 사이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한문 학교 탐방편 우남중 마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